네, 그렇다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인습 수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습 수준은 주로 몇 세에서 나타나냐면 10세에서 20세 사이에 주로 나타나는 도덕성의 어떤 발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를 좀 벗어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중등 임용과 관련해서 나이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인습 수준 경우에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론이 더는 자신의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사회의 관습을 받아들이는 단계를 인습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각 개인의 욕구, 충족 수준에서 도덕성이 머무른 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 집단, 국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어떤 행위 수준의 가치를 높이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바로 인습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가족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 혹은 국가 이런 기준과 기대에 근거해서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시기가 바로 인습 수준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른 게 기억 안 난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가족, 그 다음에 자신이 속한 집단 혹은 국가 이런 것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과 그 다음에 기대 여기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는 것, 도덕적 판단을 하는 단계가 바로 인습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규칙과 계약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단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줄 정의로 준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인습 수준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착한 소년 혹은 착한 소녀 지향 단계 혹은 타인과 조화 지향 단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치 판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바로 사회적 조화가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즉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도덕성을 가지는 단계가 타인과 조화 지향 단계입니다. 즉 이 단계에서는 개인의 행위는 공동체 내에서 속한 타인을 기쁘게 해주고 도와주는 행위가 바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로 규정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2단계의 행위와 가치 판단은 2단계와 같이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의미는 사라지고 앞에서 했던 욕구 충족 기억나시죠? 그거는 사라지고 더 포괄적인 사회적 관계를 전제하게 되면 1, 2단계와 같은 자기중심적 욕구, 욕망에 의존하기보다는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이 가능한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 게 바로 타인과 조화 지향 단계입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기여를 생각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12세에서 17세경의 청소년은 다른 사람의 관점과 의도를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걸 중요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쭉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자 봅시다.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친구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어떤 신뢰, 충성, 의리 이런 것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그 가치 판단에 의해서 또 제일 중요시 여기는 단계가 바로 타인과 조화 지향 단계입니다. 즉 나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기보다 남한테 신뢰를 얻고 남한테 인정을 받고 남한테 어떤 기대에 부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단계가 타인과 조화 지향 단계이죠. 그런 맥락에서 자기중심적인 욕구나 욕망에 의존하는 것이 사라지고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이 가능해지는 단계로 발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법과 질서의 지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타인과 조화 지향 단계를 거치면서 그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도덕성의 수준은 즉 4단계는 법과 질서를 지향하는 단계입니다. 바로 이 단계죠. 이 단계에서는 개인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법과 질서를 인식하게 되고 자신이 딜레마 상황에 빠지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과 관례를 알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즉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인습이나 의견 등에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법률과 같은 보다 안전하고 포괄적인 규범적 체계에 의존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위 기준의 표준적 틀을 제시하고
이것이 각자의 행위를 동일한 표준화에서 평가하고 촉구할 수 있게 해주는 단계가 바로 법과 질서 지향 단계입니다. 개인은 현재의 법률이나 질서에 따라 행동하고 이에 일치할 때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겠죠. 법률과 질서에 따라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가장 올바른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단계가 법과 질서 지향의 단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조화를 지향하는 단계에서 타인의 어떤 것들을 고려,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친구들과 신뢰를 중요시하지만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법을 어겼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친구와의 그 신뢰관계가 깨진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가 법을 어기는 행위를 발생하게 됐을 때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도덕성 단계에서는. 그래서 친구가 어떤 범죄적 행위를 했을 때 신고를 할 거냐 말 거냐. 타인과 조화 지향 단계의 도덕성을 갖추는 단계에서는 아마 신고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법과 질서를 지향하는 단계의 어떤 도덕성에서는 보다 사회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친구를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행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 수준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이 전인수 수준에서 보였던 자기중심적인 욕구, 나한테 어떤 행위와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벗어나서 타인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타인의 기대에 대해서 우리가 부응할 수 있고 나아가서 어떤 법과 질서에 맞추어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인습 수준의 단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후인습 수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